왼쪽이 멈춘 할머니에게 찾아온 작은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을 노리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니들도 갈 곳 없구나. 들어온 김에 같이 살자. 할머니 혼자 사니까 쉬워. 서류만 있으면 집도 땅도 다 우리 거야. 엄마, 제 노장이 왜 여기에? 이게 대체 뭡니까? 도장만 주면 끝나. 우리는 서류대로 했어.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이 사기꾼들아. 장태수, 위조 서류와 가짜 신분증까지. 넌 완전히 끝났어. 과연 누가 진짜 할머니를 지켜준 영웅일까요? 왼쪽이 멈춘 날, 오른쪽이 되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왼쪽이 멈춘 지 벌써 8달이 됐어요. 고혈압성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말로 설명해줬지만 쉽게 말하면 내 뇌 한쪽이 피가 안 통해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왼쪽 팔다리가 말을 안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요. 이른 애를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논밭 일도 하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 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지금은 휠체어 신세가 됐지만 그래도 오른쪽은 멀쩡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 집은 경북 영천 외곽에 있어요. 단층 집이라 휠체어 다니기는 나쁘지 않아요. 논밭 사이사이 집들이 듬성듬성 있는 조용한 동네죠.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서 어른들만 남았어요. 옆집 춘자 할머니하고 맞은편 영수 할아버지 정도가 이웃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비가 억수로 내리네요. 초여름치고는 제법 거센 비입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마루 위에서 끼익끼익거려요. 왼손은 여전히 힘이 없어서 오른손으로만 바퀴를 돌려야 해요. 그래서 좀 비틀비틀하죠. 어머나 또 문턱에 걸렸네. 휠체어 바퀴가 거실에서 부엌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걸렸어요. 이런 게 제일 답답해요. 예전 같으면 성큼성큼 넘어갔을 텐데 말이에요. 오른손에 힘을 주고 바퀴를 밀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니까 뒤뜰이 온통 물바다네요. 텃밭 상추들이 비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끙끙, 끙끙.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어디서 나는 거지? 귀를 기울여 보니 뒤뜰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예요. 농기구나 잡동사니 넣어두는 곳이죠. 뭔 소리지? 궁금해서 뒤뜰로 나가려고 했는데 휠체어로는 턱이 높아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끙끙, 끙끙. 확실히 창고에서 들려와요. 그런데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잘 안 보여요.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해요. 창고 문은 분명히 잠가뒀는데 말이에요. 혹시 바람에 열렸나? 그런데 저 소리는 뭐지?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문틈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건 개예요. 개가 창고 안에 있어요. 비에 흠뻑 젖은 개 한 마리가 창고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개 한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미 개가 뭔가를 핥고 있어요. 새끼구나. 어미 개가 작은 새끼를 핥아주고 있었어요. 새끼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가끔 작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까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구나. 어쩜 저렇게 젖었을까? 어미개는 온몸이 비에 젖어서 털이 다 눌어붙었어요. 그런데도 새끼를 계속 핥아주고 있어요. 새끼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겠죠. 누가 버리고 간 걸까요? 요즘 농촌에는 개를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새끼를 낳으면 더더욱. 새끼까지 키우기 힘드니까
그냥 어딘가에 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필 우리 집 창고에 왔네요.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에이구, 불쌍해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작은 새끼가 이 찬비에 젖으면 감기라도 걸릴 텐데. 어미개도 얼마나 걱정이 클까요? 그런데 어쩌죠? 나도 휠체어 신세인데 개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 먹이는 어떻게 주고 병원은 언제 데리고 가고.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이런 비에 밖에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들어오라고 해야지. 휠체어를 돌려서 부엌으로 갔어요. 다행히 부엌 뒷문으로는 턱이 낮아서 휠체어로도 나갈 수 있어요. 우산을 챙기고 뒷문을 열었어요. 어이구, 비야. 우산을 써도 비가 옆으로 날려서 금방 젖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창고까지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바퀴가 지늘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창고에 가까이 가니까 어미개가 나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요. 으르렁거리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미개는 새끼를 몸으로 감싸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눈빛이 간절해요.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건드리지 말라는 건지.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안쓰러워요. 새끼는 손바닥만 해요. 눈도 제대로 안 뜬 것 같고 숨소리도 가늘어요. 어미개는 계속 새끼를 핥아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해요. 니들도 갈 곳이 없구나. 나도 왼쪽이 멈춘 뒤로 갈 곳이 많지 않아요. 병원, 집, 가끔 동네 한 바퀴. 그게 전부죠. 세상이 많이 좁아졌어요. 들어온 김에 같이 살자.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창고에라도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주자고요. 집에서 헌 이불과 수건을 가져왔어요. 왼손은 힘이 없으니까 오른손으로만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미개와 새끼가 편히 누울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어미개는 처음엔 경계했는데 내가 해롭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새끼를 이불 위에 올려놓고 나서는 내 손을 킁킁 냄새 맡아요.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너는 백구라고 하자. 새끼는 콩알이. 백구는 털이 하얗고 새끼는 콩알처럼 작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 현관 앞에 발자국이 있어요. 비에 젖어서 흐릿하지만 분명히 사람 발자국이에요. 내가 창고에 가 있는 동안 누가 왔나? 그런데 문을 두드린 소리는 못 들었는데 현관문을 확인해 보니까 고리가 조금 헐거워진 것 같아요. 누가 만졌나? 기분 탓이겠지. 그냥 넘어갔어요. 비 오는 날이라 배달 아저씨가 잘못 왔다가 간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니까 비가 좀 잦아들었어요. 창고를 확인하러 나가보니까 백구와 콩알이 이불 위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줘요. 그래, 이제 좀 나아지지?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짤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고리 소리 같은데. 혹시 누가 왔나 해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어요. 바람 소리인가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또 짤각 소리가 나요. 이상해요. 분명히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날 밤 현관 고리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 9시에 요양보호사 최미화 씨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미화 씨는 42살인데 참 성실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와서 도와주거든요. 손도 빠르고 말도 다정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어이구, 미화 씨. 고마워. 그런데 창고에 손님이 와 있어. 손님이요?
미화 씨가 궁금해하며 뒷뜰을 내다봤어요. 백구가 창고 앞에서 콩아리를 지키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 걔네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제 비 올 때 들어왔지. 새끼가 아파 보여서 그냥 두었어. 미화 씨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창고로 가서 백구를 살펴보더니 웃으며 말해요. 어머님, 이게 똑똑해 보여요. 눈빛이 영특해요. 정말 그래요. 백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라요. 미화 씨를 처음 봤는데도 경계하지 않고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나 봐요. 자, 어머님. 오늘도 재활 운동 해볼까요? 미화 씨는 나를 침대로 옮겨주고 물리치료를 시작했어요. 왼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굽혔다 펴주고. 처음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요즘엔 조금씩 느낌이 와요. 어머님, 오늘은 5걸음만 더 걸어보세요. 미화 씨 부축을 받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왼쪽은 질질 끌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처음엔 한 걸음도 못 걸었거든요. 어려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재활 운동을 하는데 백구가 창고에서 나와서 뒷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걷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 저게가 어머님 걷는 거 보고 있어요. 미화 씨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네. 똑똑한 개야. 점심시간이 되자 미화 씨가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어줬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어제 딸이 사다 준 과일까지. 혼자 먹기엔 충분해요. 어머님, 개밥은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거. 뭘 줘야 할지 모르겠네. 미화 씨가 밥을 조금 말아서 창고로 가져다 줬어요. 백구는 조심스럽게 먹더라고요. 새끼 콩아리는 아직 젖만 먹는 나이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새끼가 좀 약해 보여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선희한테 말해봐야겠어. 오후 1시에 미화 씨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보통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데 오늘은 백구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백구야, 이리 와봐. 창고에서 나온 백구가 내 쪽으로 와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제는 제법 가까이 와요. 앉아. 앉으라고 했더니 정말 앉아요. 개 키운 경험은 없지만 이 개는 남다른 것 같아요. 가져와. 침대 옆에 떨어진 수건을 가리켜 봤어요. 백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수건을 물고 와서 내 무릎 앞에 놓았어요. 어머, 진짜 가져오네. 신기해서 몇 번 더 시켜봤어요. 약통, 리모컨, 슬리퍼. 뭘 가리켜도 물어다 줘요. 정말 똑똑한 개예요. 멈춰.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가는데 백구가 따라와요. 문턱 앞에서 멈춰라고 했더니 정말 멈춰요. 휠체어가 문턱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따라와요. 니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어줘요. 마치 칭찬받아서 좋다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에 딸 선이가 왔어요. 퇴근길에 들른 거죠.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그런데 선이야, 창고 좀 보고 가라. 선이가 뒷뜰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개가 있네요. 어제 비 올 때 들어왔어. 새끼도 있고. 선이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편인데 백구를 보더니 의외로 좋아해요. 엄마, 이게 순해 보여요. 눈이 착해요. 그치? 똑똑하기도 하고. 내 말을 다 알아들어. 선이에게 백구의 재주를 보여줬어요. 가져와 하니까 정말 가져오고
앉아 하니까 앉고. 선희도 신기해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특별해요. 그런데 새끼가 좀 걱정되네요. 콩아리를 보니까 숨소리가 가빠요. 어미 젖을 먹긴 하는데 기운이 없어 보여요. 주말에 동물병원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래, 부탁한다. 선희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주고 약도 챙겨줬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시고요. 급할 거 없어요. 주말에 오빠도 올 거예요. 현식이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자주 못 와요. 그래도 주말에는 꼭 얼굴을 보여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 마음에 걱정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선희가 간 뒤 나는 백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백구는 내 옆에 앉아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고마워해요. 백구야, 너 정말 착하구나. 콩아리도 잘 키워야 해. 밤이 되자 백구는 창고로 돌아가서 콩아리를 돌봐요. 모성애가 대단해요. 새끼가 조금만 끙끙거려도 바로 달려가서 핥아줘요. 그런데 또 그 소리가 들려와요. 짤각. 현관 고리 소리예요. 어젯밤에도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이번엔 확실해요. 분명히 누가 문고리를 만지고 있어요. 누구세요? 크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용해졌어요. 이상해요. 밤늦게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문고리만 만지고 가나요? 그때 백구가 창고에서 나와서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려요. 백구야, 너도 들었구나? 백구의 반응을 보니까 확실히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걔는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오늘 밤도 잠을 설칠 것 같네요. 하지만 백구가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돼요. 만약 정말 수상한 사람이 온다면 백구가 알려줄 거예요. 백구야, 우리 집 잘 지켜줘.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현관 쪽을 지켜봐요. 정말 든든한 지킴이가 생겼네요. 다음 날 아침 옆집 춘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춘자는 우리 동네 정보통이에요. 동네 일은 뭐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말자야, 안 자고 뭐 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어이구, 춘자야.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잤어. 춘자가 마루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 현관고리가 자꾸 달각거려. 누가 만지는 것 같은데. 어머, 그거 위험해. 춘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뭔가 아는 게 있나 봐요. 왜? 뭔 일인데? 춘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말자야, 요즘 가짜 수리기사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 집만 골라서 다닌다 카더라. 가짜 수리기사? 응. 수도공사, 전기공사, 가스점검. 이런 걸로 속여서 집안에 들어와. 그 다음에 돈 되는 물건이나 중요한 서류 훔쳐가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어젯밤 소리가 우리 동네에도 왔대? 읍내 파출소에서 주의하라고 했어. 특히 할머니들 혼자 사는 집을 노린다니까. 말자야, 넌 더 조심해야 해.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더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 춘자 말이 맞아요. 나는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힘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쩌지? 문 절대 함부로 열지 마. 신분증 확인하고 읍사무소나 전력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봐. 진짜면 미리 연락이 올 거야. 춘자가 뒷뜰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말자야. 걔가 있네? 어제 들어왔어. 새끼도 있고. 백구가 창고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춘자를 처음 보는데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이야, 얌전하네. 그런데 말자야, 이개가 있어서 다행이야. 걔들은 낯선 사람 오면 금방 알아. 그러게. 어젯밤에도 현관 쪽을 계속 지켜보더라.
춘자가 백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자야, 앞으로 밤에 이상한 소리 나면 일일이 바로 눌러. 알았지? 응, 고마워. 춘자가 간 뒤 나는 더 불안해졌어요. 가짜 수리기사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점심 먹고 있는데 뒤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누가 담장 쪽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집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년 남자인데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손에는 뭔가 도구 같은 걸 들고 있고 그 남자가 창고 쪽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백구와 콩아리가 있는 걸 봤나 봐요. 잠깐 멈춰서 창고를 바라보다가 다시 걸어갔어요. 뭔가 수상해. 백구도 그 남자를 봤나 봐요. 창고에서 나와서 담장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백구야, 너도 이상하지? 오후 3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공사? 춘자 말이 생각났어요. 가짜 수리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속인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나왔는데요? 영천시 상하수도 점검팀입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점검하러 왔어요. 동파? 지금은 초여름인데 뭔 동파예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남자 둘이 서 있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해요. 작업복이 너무 깨끗하고 도구도 제대로 안 들고 있어요. 계량기는 집 밖에 있는데 왜 문을 두드려요? 어르신, 실내 배관도 확인해야 해요. 요금 할인도 있거든요. 요금 할인. 춘자가 이런 식으로 속인다고 했어요. 할인이요? 우리 동네 수도는 읍사무소에서만 관리하는데요. 남자들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새로운 제도예요.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 금방 끝나요. 그때 백구가 현관 앞에 와서 낮고 길게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르. 문 너머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개가 있네? 어르신, 개 좀 묶어두세요. 일 못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졌어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에요. 죄송한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확인하고 문 열게요. 어르신, 우리 급해요. 다른 집도 가야 해서. 그럼 다음에 오세요. 저희는 급한 거 없어요. 남자들이 웅성거리더니 다른 집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보니까 우리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더라고요. 특히 창고 쪽을 오래 봤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짖어줘서 도움이 됐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면서도 계속 현관 쪽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녁에 선희에게 전화했어요. 선희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어떤 사람들이요? 수도공사라고 하면서.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선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엄마,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아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일일이 바로 누르고요. 응, 알겠어.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그 전까지 조심하세요. 밤이 되자 더 무서워졌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올까봐. 백구는 오늘따라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걸 아는 것 같아요. 10시쯤 정말로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 짤각, 짤각. 이번엔 더 오래 계속됐어요. 누가 현관 고리를 계속 만지고 있어요. 백구가 현관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려요. 으르르르.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도망간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뒤뜰 쪽에서 스르륵. 누가 담장을 넘나 보는 소리예요. 창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백구야.
백구가 뒤뜰로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멍멍 백구가 크게 짖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개인데 이렇게 크게 짖는 건 처음이에요. 누구야? 나와. 소리쳤더니 뒤뜰에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도망가는 것 같아요. 백구가 돌아와서 내 무릎 앞에 앉았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이에요. 백구야, 고생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런데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어요. 낮에는 수도 공사로 속이려 했고 밤에는 몰래 들어오려고 해요. 내일 선이가 오면 파출소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백구는 오늘 밤도 현관 앞에서 지킬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지킴이가 생겼네요. 백구야, 우리 잘 버텨보자. 엄마, 괜찮으세요? 밤에 잠은 주무셨어요? 응, 백구가 지켜줘서 다행이었어. 선이가 뒤뜰을 확인해 보더니 담장 근처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어머, 정말 누가 왔었네요. 엄마, 이거 신고해야 해요. 그래, 파출소에 전화해봐. 선이가 일일이에 신고했어요. 30분쯤 지나서 파출소에서 경찰관 한 명이 왔어요. 순경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였어요. 신고 접수했습니다. 어떤 일이셨나요? 선이가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짜 수리기사들이 왔던 것, 다음 날 아침 선이가 불이 나게 왔어요. 어젯밤 전화 받고 걱정이 됐나 봐요. 밤에 현관 고리 소리가 난 것, 뒤뜰로 침입하려던 것까지. 최근에 이런 신고가 몇 건 들어왔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사기 시도 같은데. 김순경이 집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런데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현행범이 아니면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팀에서 나설 거예요. 김순경이 가면서 명함을 주고 갔어요. 급한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직접 연락하세요. 선이는 점심 먹고 난 뒤에야 회사에 갔어요. 엄마, 밤에 조심하세요. 휴대폰 항상 손에 들고 계시고요. 응, 걱정 마라. 백구가 있잖아. 정말 백구가 있어서 든든해요. 낮에도 누가 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알려줘요. 오후 2시쯤 또 누가 왔어요. 이번엔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고 담장 근처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백구가 창고에서 나와서 그쪽을 노려봐요.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누구지? 창문으로 보니까 어제 본 그 남자예요. 작업복 입은 중년 남자. 담장 너머로 우리 집을 훑어보고 있어요. 특히 창고를 오래 봐요. 백구와 콩아리가 보이나 봐요. 제가 어제 가짜 수리기사 중 하나인가? 남자가 창고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서요. 으르르르. 남자가 백구를 보더니 혀를 차고 가버렸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저녁 8시 요양보호사 미화 씨가 갑자기 왔어요. 오늘은 안 오는 날인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동네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어이구, 미화야. 고마워. 어머님, 요즘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닌다면서요? 춘자 할머니가 그러던데. 응, 어제 오늘 계속 와. 백구가 쫓아내긴 했지만 미화 씨가 백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이개가 있어서. 어머님, 밤에 혼자 계시기 무서우시죠? 좀 그래. 하지만 어쩌겠어. 제가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갈까요? 아니야, 미화 씨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미화 씨는 9시에 갔어요. 가면서 내일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라고 했어요. 밤 11시 나는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백구는 현관 앞에서 지키고 있고 콩아리는 창고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드르륵 현관문 소리예요. 고리가 아니라 문 자체가 열리는 소리.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몸을 낮췄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냈어요. 기익. 정말로 문이 열리고 있어요. 누가 열쇠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누구세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어요. 대신 발소리가 들려와요.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 그때 백구가 날아올랐어요. 멍멍. 걔가 남자 목소리예요. 정말 침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으악. 뭔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백구가 침입자에게 달려들었나 봐요. 이런 개새끼가. 백구야. 나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려고 했는데 왼쪽이 말을 안 들어서 시간이 걸렸어요.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계속 났어요. 백구가 으르렁거리고 남자가 욕하고. 멈춰. 내가 소리치니까 백구가 잠깐 멈췄어요. 그 틈에 침입자가 문 밖으로 도망쳤어요. 개 같은 놈. 기억해둬. 도망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급히 휴대폰으로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도망갔어요. 네, 위치가 어디세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10분 뒤에 파출소에서 경찰차가 왔어요. 김순경과 다른 경찰관 한 명이 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백구가 쫓아냈어요. 경찰들이 현관을 조사해 보더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현관 문고리에 검은 비닐 조각이 걸려 있었어요. 찢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침입할 때 사용한 도구의 일부인 것 같네요. 김순경이 비닐 조각을 수거했어요. 어르신, 침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중년 남자 같았어요.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열쇠도 없는데. 김순경이 문고리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특수도구로 따신 것 같네요. 어르신, 내일 자물쇠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들이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순찰 더 자주 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백구가 내 무릎 앞에 와서 앉았어요. 털이 아직도 곤두서 있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지만 여전히 현관 쪽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군가 정말로 우리 집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는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백구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나 같은 약한 할머니가 혼자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백구가 있어요. 내 든든한 지킴이가. 백구야, 우리 힘내자. 내가 내 오른팔이야. 백구는 내 손을 킁킁 냄새 맡고는 다시 현관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밤도 지켜줄 모양이에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오늘 밤에 다시 올까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백구가 있고 경찰도 순찰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잠은 못 잘 것 같네요. 토요일 아침 잠을 설치느라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침입 사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백구는 밤새 현관 앞에서 지켰나 봐요. 내가 일어나니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해줘요. 백구야, 고생했어. 밤새 못 잤지? 백구는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현관 쪽을 신경 쓰고 있어요. 정말 책임감이 강한 개예요. 아침 9시쯤
요양보호사 미화 씨가 왔어요. 어제 토요일에 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정말 침입자가 들어왔다면서요? 응, 미화야. 백구가 쫓아냈어. 미화 씨가 현관문을 보더니 놀랐어요. 어머나, 문고리가 이상해졌네요. 정말 누가 만졌나 봐요. 경찰이 자물쇠 바꾸라고 했어. 맞아요. 빨리 바꾸셔야 해요. 혹시 열쇠 복사해 갔을지도 몰라요. 미화 씨가 재활 운동을 도와주면서 계속 걱정스러워 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 무서우시죠?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선희는 알고 있어. 현식이도 오늘 올 거야. 다행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가족들이 더 자주 와야죠. 11시쯤 동네 장태수가 찾아왔어요. 장태수는 우리 동네에서 온갖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비 고치고 집 수리하고 브로커 일도 하고.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말자 할머니 안 계세요? 태수야. 웬일이야? 장태수는 45살 정도 되는 남자예요. 키는 크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가요. 할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아, 그거. 누가 들어오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요즘 세상이 무섭다니까요. 장태수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문고리부터 바꾸시고, 그리고 창고 문도 좀 봐야겠어요. 창고 말이에요. 문짝이 오래돼서 헐거워 보이던데. 도둑들이 거기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장태수의 시선이 창고로 갔어요. 백구와 콩아리가 있는 걸 봤나 봐요. 아, 걔가 있네요? 언제부터 키우세요? 며칠 전에 들어왔어. 아이고, 창고에서 키우면 안 되죠. 습하고 더러워서. 계집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장태수가 창고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창고 문도 고쳐드리고 자물쇠도 새로 달아드릴게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얼마나? 재료비만 받을게요.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빨리 하셔야 해요. 도둑들이 또 올지 모르니까. 장태수가 가면서 창고를 한 번 더 봤어요. 왜 자꾸 창고를 신경 쓸까요? 백구는 장태수가 있는 동안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에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데 장태수한테는 경계심을 보이더라고요. 백구야, 왜 그래? 태수가 나쁜 사람이야? 점심 먹고 있는데 아들 현식이 왔어요. 주말이니까 온 거죠. 엄마,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고 선희가 그러던데요? 응, 누가 들어오려고 했어. 백구가 쫓아냈지만. 현식이 현관문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위험해요. 자물쇠 바꾸고 보안등도 달아야 해요. 그래, 그러려고. 현식이 집안을 살펴보더니 뒤뜰로 나갔어요. 엄마, 창고 좀 볼게요. 창고이요. 도둑들이 거기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상해요. 장태수도 창고를 얘기했는데 현식도 창고를 신경 써요. 현식이 창고 문을 열어보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백구와 콩아리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걔가 여기 있어요? 며칠 전에 들어왔어. 여기서 키우면 안 되죠. 습하고. 장태수와 똑같은 말이네요. 현식이 창고 안을 자세히 보더라고요. 벽도 만져보고 바닥도 확인하고 뭘 찾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 뭐 보관하는 거 없으세요? 농기구, 잡동사니. 뭐 그런 거지. 중요한 서류나 그런 건? 왜? 아, 그냥. 도둑들이 그런 걸 노릴 수도 있어서요. 현식의 질문이 이상해요. 왜 자꾸 창고 얘기를 하고
서류 얘기를 할까요? 저녁에 선이가 왔어요. 현식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오빠,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밤에라도 누가 있어야 해요. 그러게. 그런데 내가 매일 올 수는 없고, 요양보호사님께 부탁해 볼까요? 밤에도 와달라고? 돈이 얼마나 들까? 선이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마다 노리는 게 달라요.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노릴 수도 있어요. 선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말 같았어요. 현식과 선이가 간 뒤 나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장태수가 창고를 고치겠다고 했고 현식도 창고 유독 신경 썼어요. 둘 다 창고에 뭔가 있는지 물어봤고 혹시 창고에 뭔가 중요한 게 있나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백구는 장태수가 왔을 때만 으르렁거렸어요. 현식이 왔을 때는 괜찮았고 걔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밤 10시 백구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백구야, 뭐야?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잠깐 후에 정말로 현관 고리 소리가 났어요. 짤각, 짤각. 또 왔어요. 어젯밤에 이어서 또.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크게 짖었어요. 멍, 멍멍. 그러자 밖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도망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일일이를 눌렀어요. 또 왔어요. 침입자가 또 왔어요. 김순경이 10분 후에 왔어요. 어르신, 또 왔나요? 네, 백구가 짖어서 도망갔어요. 김순경이 집 주변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발자국이 있긴 한데 범인을 잡으려면 현행범이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신고해 주세요. 증거가 쌓이면 수사에 도움이 돼요. 김순경이 가고 나서 나는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 매일 밤 올 건가요? 백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장태수의 창고 관심, 현식의 서류 질문, 선의의 의미심장한 말.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백구야, 넌 어떻게 생각해? 백구는 여전히 현관을 지키고 있어요. 정말 든든한 친구예요. 내일도 누가 올까요? 이번엔 정말 들어올까요?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집은 내 집이고 백구와 콩아리도 지켜야 하니까. 일요일 아침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평소와 달리 창고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뭔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콩아리도 평소보다 자주 끙끙거렸어요. 어미 백구가 불안해하니까 새끼도 불안한가 봐요. 오전 10시쯤 요양보호사 미화 씨가 왔어요. 일요일인데도 걱정돼서 들른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 어젯밤은 괜찮으셨어요? 또 왔었어. 백구가 짖어서 도망갔지만, 아이고, 매일 밤 오는군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미화 씨가 창고를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창고 문틈 사이에 뭔가 끼어 있어요. 뭐가? 나도 휠체어를 타고 창고로 가봤어요. 정말로 문틈에 검은 천조각 같은 게 끼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미화 씨가 조심스럽게 빼내려고 하는데 백구가 갑자기 달려와서 그걸 물고 잡아당겼어요. 백구야, 위험해. 그런데 백구가 물고 잡아당기자 검은 비닐봉지가 쭉 나왔어요. 누가 창고 문틈에 숨겨놨나 봐요. 어머, 이게 뭐예요? 미화 씨가 비닐봉지를 펼쳐보려고 하는데 백구가 또 물고 흔들어대요. 찢어져야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그만.
그런데 비닐봉지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나,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동그란 뭔가가 굴러떨어졌어요. 도장이었어요. 나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건 현식이의 인감 도장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도장이에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미화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위임장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집 주소도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위임장 양식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현식에게 집과 땅을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내 도장은 아직 안 찍혀 있었어요. 현식이 도장만 있고, 어머님, 이거 위험한 서류 같아요. 누가 이런 걸?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장태수가 창고를 고치겠다고 했던 것, 현식이 창고를 유독 신경 썼던 것, 침입자들이 계속 우리 집을 노렸던 것, 모든 게 연결됐어요. 설마, 현식이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이 나를 속여서 집을 가져가려고 했단 말인가요? 미화 씨가 내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하지만 이건 현식이 도장이야. 분명히. 그때 백구가 내 무릎 앞에 와서 앉았어요. 마치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위임장 양식 여러 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가짜 신분증도 있었어요. 이건 내 신분증이 아니야. 내 이름이지만 사진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완전히 사기 서류네요. 신고해야 해요. 미화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현식이 도장이 왜 여기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식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어제 깜빡 못 여쭤본 게 있어서. 현식아. 엄마, 혹시 창고에서 이상한 거 못 찾으셨어요? 서류 같은 거나. 현식이가 먼저 창고 얘기를 하네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식아, 너 장태수 아저씨랑 무슨 얘기했어? 장태수? 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왜요? 무슨 얘기했는데? 엄마 집 구조 안전 점검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휴대폰으로 제 도장 사진 찍어줬는데. 뭐라고? 도장 사진요. 서류 샘플 보여달라고 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장태수가 현식을 속여서 도장 인형을 빼간 거였어요. 그걸로 위조 도장을 만든 거죠. 엄마, 혹시 무슨 문제라도. 현식아, 지금 당장 와. 큰일 났어. 네. 뭔 일이에요? 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화 씨에게 말했어요. 미화야, 현식이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장태수가 속인 거야. 그럼 장태수가 주범이겠네요. 빨리 신고하세요. 나는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위조 서류하고 가짜 도장. 김순경이 30분 뒤에 왔어요.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완전한 사기 서류네요. 어디서 발견하셨다고요? 창고 문틈에 숨겨져 있었어요. 백구가 찾았어요. 김순경이 백구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 개가 증거를 찾아낸 거네요. 정말 똑똑하네요. 현식이 1시간 뒤에 왔어요.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이게 제 도장이 왜 여기에? 내가 장태수한테 도장 사진 찍어줬다며? 네, 그런데 이건 안전점검 서류라고 했는데. 김순경이 현식에게 설명했어요. 아드님, 속으신 거예요. 장태수라는 사람이 도장 인형으로 위조 도장을 만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현식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현식아. 넌 속은 거야.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어요. 내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게 김순경이 말했어요. 이제 장태수를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가 없어진 걸 알면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11시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또 왔구나. 이번엔 여러 명인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들이 드디어 들어오는 거예요. 백구야, 조심해. 백구가 창고로 달려가서 콩아리를 지키더니 현관 쪽으로 몸을 낮췄어요. 어디 있어? 서류가 어디 있냐고. 남자 목소리였어요. 장태수 목소리 같았어요. 찾았다. 여기 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이미 경찰이 가져갔어요. 없어. 서류가 없어. 그럼 할머니를. 그때 백구가 날아올랐어요. 크게 짖으며 침입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나는 비상벨을 눌렀어요. 선희가 설치해준 긴급 연락 장치예요. 소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는 휠체어를 타고 창고로 피했어요. 콩아리를 지켜야 했거든요. 경찰 사이렌이 가까워졌지만 장태수 일당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급해졌나 봐요. 빨리 찾아. 서류 없으면 우리 다 끝이야. 장태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백구가 현관에서 침입자 한 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초여름 장맛비가 시작된 거예요. 순식간에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비까지. 침입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창고 안에서 콩아리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작은 새끼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콩아라, 무서워하지 마. 백구 엄마가 우리 지켜줄 거야. 그때 현관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으악, 이게 새끼가. 잡아. 물리면 안 돼. 백구가 침입자를 물고 늘어지는 소리였어요. 정말 용감한 우리 백구.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백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소란이 들렸어요. 서류가 없어. 할머니가 어디 숨겼나? 창고를 뒤져봐.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창고로 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휠체어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딸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선희가 왔어요. 비상벨을 받고 달려온 거예요. 여기야, 선희야. 창고에 있어.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곧 와요. 선희가 창고로 달려오는데 침입자 한 명이 뒤쫓아왔어요. 도망가지 마. 그런데 백구가 그 사람보다 먼저 창고로 날아왔어요. 창고 입구에서 몸을 낮추고 침입자를 막아섰어요. 으르르르. 백구의 이빨이 하얗게 드러났어요. 평소의 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침입자가 백구를 피해 들어오려고 했지만 백구가 발목을 물었어요. 으악!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주머니에서 뭔가가 쏟아졌어요. 휴대폰, 열쇠, 그리고 또 다른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저게 뭐야? 선희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위임장 원본과 가짜 신분증들이 나왔어요. 여러 장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들 완전 조직적으로 했네요.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우리 집 앞에서 멈췄어요. 경찰이다. 다 멈춰. 김순경과 다른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소란을 피우던 침입자들이 체포됐어요. 장태수,
넌 체포됐다. 정말 장태수였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장태수가 비에 젖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중간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중간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주범이잖아. 김순경이 창고로 와서 우리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백구가 지켜줬어요.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장태수 일당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 완전 조직적으로 했네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을 미리 정찰하고 가짜 수리기사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위임장으로 부동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에요. 김순경이 설명해 줬어요. 현재까지 피해자가 5명이나 돼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고요.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구나. 어르신이 신고해 주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1시간 뒤 아들 현식이 달려왔어요. 선이가 연락했나 봐요. 현식은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현식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4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현식아, 일어나.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장태수가 말이 그럴듯해서 엄마 집 안전점검 받으라고 할 때 의심해 봤어야 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현식은 계속 자책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어요. 도장 사진까지 찍어줘서 선이가 오빠를 달랬어요. 오빠 그만해요. 엄마도 우리도 모두 무사하잖아요. 백구 덕분에. 정말 백구 덕분이었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경찰 조사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우리 가족은 창고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창고 안은 따뜻했어요. 백구는 내 발 옆에 누워서 쉬고 있었고 콩아리는 어미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엄마, 이 개들이 우리 가족을 구했네요. 선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백구가 없었으면. 현식도 백구를 고마워했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보안도 더 강화하고. 그래, 고마워. 하지만 진짜 고마운 건 백구였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김순경이 가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났어요. 어르신, 장태수 일당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짓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예요. 어르신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거예요. 우리만 구한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구한 거네요. 밤 1시가 넘어서야 현식과 선이가 갔어요. 엄마, 내일 자물쇠 교체 업체 부를게요. 그리고 보안등도 달고. 응, 알겠어. 혼자 남은 나는 백구와 콩아리를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내 영웅이야.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줬어요. 콩아리는 여전히 어미 품에서 자고 있었고요. 비는 새벽까지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백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장태수와 그 일당들은 감옥에 갔을 거예요. 다시는 다른 할머니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현식도 선이도 앞으로 더 자주 올 거라고 했으니까. 백구야, 콩알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백구가 내 손을 킁킁 냄새 맡더니 살짝 핥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창고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초가을이 되어서 마당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콩아리는 이제 어미만 한 크기로 자랐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선천성 빈혈이 있었는데
정말 잘 키웠다며 감탄하더라고요. 읍내 동물병원을 오가며 꾸준히 치료받은 덕분이었어요. 콩알아, 이리 와봐. 콩알이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으로 뛰어와요. 이제는 백구만큼 영리해졌어요. 앉아, 기다려, 가져와 같은 말을 다 알아들어요. 백구는 여전히 우리 집의 든든한 지킬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경계할 일이 없어서 평화로운 표정이에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이 말잔에 집게 정말 똑똑하다며 구경하러 와요. 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 재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왼손 검지가 움직여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이었어요. 왼손 검지를 조금씩 구부렸다 펼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의지가 강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회복이 빨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세요? 재활 선생님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제 오른쪽이 아주 든든해서요.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래요. 백구와 콩알이가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작은 생명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현식이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전보다 훨씬 자주 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백구와 콩알이를 위한 간식을 사가지고 와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킬게요. 현식이는 아직도 그때 일을 미안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현식아, 다 지난 일이야. 내가 나쁜 사람한테 속은 거니까. 그래도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현식이가 자물쇠도 새로 달아주고 보안등도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창고도 말끔히 정리해서 백구와 콩알이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선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백구와 콩알이를 예뻐해줘요. 엄마, 이 개들이 우리 가족 구원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이가 백구를 안으며 말해요. 백구는 선이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꼬리를 흔들며 좋아해요. 요양보호사 미화 씨도 백구와 콩알이를 아껴줘요. 어머님, 이 개들 덕분에 재활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동물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백구와 콩알이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며칠 전에는 김순경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르신, 장태수 일당 재판 결과 나왔어요. 징역 3년씩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해 배상받았고요. 그래, 다행이네. 어르신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만 구한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구했다니 뿌듯했어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현식과 선이가 함께 와서 집 앞마당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어요. 나무로 만든 예쁜 표지석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창고에 가족 백구와 콩알이가 사는 집.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집 이름이에요. 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요. 백군의 집이라고 다들 불러요. 정말 그래요. 동네 할머니들이 백구야 안녕하면서 지나가요. 콩알이도 콩알이 많이 컸네 하고 반가워해줘요. 오늘 저녁 나는 창고 앞에 앉아서 백구와 콩알이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누렇게 물들었어요. 공기는 서늘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백구는 내 발 옆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콩알이는 창고 앞에서 장난감 뼈다귀를 가지고 놀고 있고요. 백구야, 콩알아. 두 녀석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봐요. 니들이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5달이 됐구나. 그때가 생각나요.
비 오던 날 창고에서 젖은 채로 떨고 있던 모습이 그때 내가 한 말이 기억나요. 니들도 갈 곳 없구나. 들어온 김에 같이 살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갈 곳 없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쪽이 멈춘 뒤로 세상이 너무 좁아졌었거든요. 외롭고 무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들이 와서 내 세상을 다시 넓혀줬어요. 돌봐야 할 누군가가 있으니까 하루가 의미가 있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더 건강해지려고 했어요. 니들이 내 손발이 되어줬지. 백구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어줘요. 콩아리도 내 무릎 앞에 와서 앉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평생 집이 되어줄게. 집안에서 현식과 선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백구와 콩아리 포함해서요. 어머니, 저녁 됐어요. 선이가 불러요. 응, 지금 간다. 나는 휠체어를 돌려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백구와 콩아리가 나를 따라와요.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현식이 사온 통닭, 선이가 만든 김치찌개, 그리고 백구와 콩아리를 위한 특별한 사료까지. 건배. 현식이 보리차 잔을 들었어요. 창고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백구와 콩아리도 꼬리를 흔들며 함께 해줬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죠. 늦은 밤 현식과 선이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백구와 콩아리와 함께 창고에서 마지막 차를 마셨어요. 백구야, 콩아라. 고마워. 내 왼쪽이 멈춘 날, 이 작은 생명들이 내 오른쪽이 되어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들의 집이 되어줄 거예요. 평생.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일상에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